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잡아버렸어. 네. 대박. 카메라에 담기나 이거? 안녕하세요. 통과금의 스카이 제레입니다. 네, 오늘은 비전공자가 전공자 못지않게 개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비전공자가 전공자처럼 공부 잘하려면 전공자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줄 알면 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핵심만 찝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공감하고요. 그 핵심이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제가 주위에서 만난 이제 비전공자이신 개발자분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 올라갔을 텐데 포도랑 인터뷰를 또 해봤었을 때 포도도 지금은 이제 다른 말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비전공자인데 제가 복수전공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계속 프레임을 씌워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랑 전공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 하면 사실 실력은 공부하기 나름이고 똑같은 문서를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지만 나는 비전공자니까 더 못할 거야, 나는 복수전공이니까 더 못할 거야, 이 마인드에 조금 차이가 있진 않을까? 진짜 완전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공자들은 4년 동안 그 전공을 배우잖아요. 그 공학을 공부하는데 사실 그 공학이라는 게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개발자 되는 방법이지 공학자 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공학자 되는 방법이면은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전과 하시거나 복수 전공하셔야 되는데 4년 동안 공학을 공부했으니까. 말 그대로 공학적 지식의 유무, 이게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팩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이랑 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예전에도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레고로 비유를 들면 개발은 레고를 이렇게 조립하고 멋진 모래성이를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축하고 이런 게 개발이라고 한다면 공학은 이 레고 블럭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이 레고 블럭이 전 세계에 유일한 건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그런 게 좀 잘 짜여진 레고 블럭이 만들어지면 개발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공학을 그럼 하나도 몰라도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자료 구조라던가 알고리즘이라던가 뭐 운영체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인 소양 같은 학문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저번 영상에 개발자 로드맵에 대해서 이렇게 찍은 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로드맵에 나온 게 첫 번째가 인터넷이었어요. 그게 나왔던 이유와 스카이가 지금 질문한 거에 원하는 답이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발을 하게 될 때 막 언어 문법만 알면 되는 건가? 자료 구조 막 내가 일단 이 IT 생태계 쪽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는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리고 얘기해 주셨던 OS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걸까?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걸까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그 위에다 뭔가를 만드는, 레고가 뭘 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레고 블록을 사용하는 것처럼 레고의 생태계를 알아야 되는 거, IT의 생태계를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방면에서 말씀하신 자료 구조, 알고리즘, OS, 그리고 더 나아가면 네트워크 기초, 보안에 대한 기초,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으로 아는 게 개발자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뭐 공감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걸 알아야만 개발자가 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보는 시야의 폭이 좀 넓어진달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학을 하나도 몰라도 되게 멋지고 세련된 애플리케이션을 혹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좀
뭔가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얘는 사실 메모리 관리 문제 때문에 터진 문제야. 근데 난 메모리가 뭔지 잘 몰라. 그분은 공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말 어렵게 해결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랄까 해결되지 않는 땜빵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잡아버렸어. 네. 대박. 카메라 담기나 이거?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땜빵식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하게 되는데 이게 비전공자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죠.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측면에서 소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가 얘기해주신, 그리고 저도 얘기를 잠깐 했었던 이런 것들을 보통 CS 지식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컴퓨터 하니까. 사이언스. 아, 그렇죠. 자막으로 나가겠죠.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 공학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사실 이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소양으로. 네. 에러를 직면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뭐 어떤 표현으로는 논리적 사고, 어떤 거는 문제 해결 능력, 이쪽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건 비전공자랑 전공자랑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기본 소양인 것 같고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봅니다. 왜냐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널 익셉션이 딱 터졌다고 나왔는데 솔직히 다 나오잖아요. 몇 번째 줄에 뭐가 오류가 어떤 걸로 터졌다 나오는데 왜 터지는지 몰라서 이곳저곳에 디버거 포인트를 찍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실무에 가까워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스카이가 생각하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공통 소양으로 꼭 가져야 할 말 그대로 소양은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은 프로젝트 경험을 이제 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이 경험이 얼마나 많냐, 소위 말해서 그 버그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냐, 얼마나 많은 에러를 접하고 해결해 본 적이 있냐,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 개발자가 되는 빠른 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전공자가 전공자 못지않게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뭐 첫 번째로는 둘의 차이는 공학적 지식이 있냐 없냐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같은 출발선에 있고 하나 있었죠. 네. 마인드셋을 전공자랑 비전공자가 다르다. 이거 사고 안 하는 게 일단 진짜 맞아요. 중요하다. 네, 이거 외에는 다 같은 출발선이니까 비전공자라고 막 겁먹지 마시고 그 뒤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한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